자, 뭐 이전 시간에 이제 변수가 뭐냐? 변수라는 거는 어떤 이제 주기억 장치에다가 이제 값을 저장해야 되는데 그냥 막 저장하는 건 아니고 저장할 값에 따라서 그 주기억 장치 메모리 그 공간을요 사이즈를 달리해서 그렇게 이제 저장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 선언을 하는 단계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찾아갈 때 뭔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변수명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 이것도 문법적으로 뒤에 또 나옵니다. 명명규칙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문법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 변수라는 것은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 주소, 이 메모리 번지를 바로 우리가 쓰지는 않고요. 변수명이라는 걸 씁니다. 변수명. 변수에 이름을 붙여서 변수명이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변수는 자바에서 다양한 타입으로 만들어지는데 변수는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뭐 생선을 저장할 때는 냉장시설, 냉동시설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창고로 만들어야 될 거고 뭐 라면 같은 거 저장하는 시설은 냉동시설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장시설 필요 없는데 그것까지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더 많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비용이.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 없는데 그렇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바에서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쓰는 이유가 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란 하나 저장하는데 라면 박스 크다란 데다가 계란 하나만 다 이렇게 저장해서 창고에 넣어놓으면요 공간 낭비하는 거죠. 그죠? 계란을 그 계란판에다가 이렇게 같이 한 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저장하는 게 낫잖아요. 쌓아 올리면은 많이 이제 저장할 수 있는데 라면 박스 큰 거 하나에다가 계란 하나 이렇게 넣고 포장해가지고 저장해봐야 얼마 저장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변수가 만들어질 때 이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정수면은 정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서 만들어서 정수값을 저장하는 거고 실제 이제 저장되는 값이 실수값이다. 그러면 실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서 실수 타입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실수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 저장되는 이 값하고요, 요 변수, 이 저장소 역할하는 변수하고 타입이 맞아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하나 이제 규칙이죠. 자, 이제 밑에 변수 선언이 나오는데, 자, 변수 선언은 변수를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내가 변수 필요할 때 변수를 선언해주면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변수를 사용하려면 변수 선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 변수 선언을 할 때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수 타입의 값을 저장할 거면은 정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주고 실수 타입의 값을 저장할 거면 실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라. 그래서 자, 어떤 변수 선언을 할 때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지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제 변수에 어떤 이름을 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변수에 최초로 값이 자, 여기 이제 공간을 변수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 놓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값을 집어넣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초기화한다고 합니다. 초기화라는 용어를 써요. 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최초로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이제 작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초기화 작업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변수에 최초로 값이 대입될 때 자, 여기서 이제 대입이라는 용어는 assign, assign은 이제 의미입니다. assign. 그래서 관련된 이제 그 연산자하고 이런 것들도 뒤에 같이 보게 될 거고요. 변수의 최초로 값이 대입될 때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해당 메모리의 값이 이제 저장되는 것.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변수 선언과 관련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잠시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뭔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동그라미 뭐 이런 이제 공간을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근데 변수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용어가 있죠. 변수를 선언한다. 그죠? 그러면 변수를 선언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변수에 대해 어떤 값을 집어넣을 것이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정수 값을 집어넣을 것이면은 정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거고 실수 값을 집어넣을 것이 저장할 것이면은 실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저장소의 변수의 이름, 이름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변수 선언하거든요. 이 코드를 만들어 줄 때 이런 이제 변수의 이름, 다음에 변수의 타입,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int, age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int가 인티저를 의미하는 거고요. 정수 타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료형. 그 다음에 age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변수의 이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공간의 이름을 age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age라고 하겠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어 있죠. 자, 자바 명령문 한 문장이 끝날 때는 항상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석 이쪽 보시면은 정수 int 타입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age 변수를 선언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블 value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앞에 있는 게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이고요. 더블이라는 게 데이터 타입입니다. 실수 타입이고요. 자, 실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자, 뒤에 있는 게 이렇게 이제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 여기는 실수 값을 저장할 거야. 요거를 이제 더블이라는 타입, 실수 타입 중에 더블이라는 타입을 지정해 준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저장소의 이름을요, value라고 준 거예요. 자, 이 창구의 이름은 value 창구고, 이 창구의 이름은 age 창구야. 그래서 age 창구에는 정수값이, 여기는 이제 정수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요, value라는, 요 창구에는, 실수값이 저장되는 용도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생선을 저장하려면 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이나 냉장 시설 필요하잖아요. 창고 지을 때 그런 시설을 같이 갖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창고를. 만약 라면 같은 거 같은 경우는 냉동 할 필요 없죠. 그냥 창고에만 지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변수를 만들 때 이 변수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변수 선언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수를 내가 만들어서 쓴다고 했을 때 이제 만들어지는 이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게 램이에요. 램. 주기억장치 램 공간 안에 자,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정수형의 변수를 선언한다 그러면 자, int 자, 여기서 보면 int라는 게 정수 타입을 의미한다고 했죠. 정수 타입의 값을 저장하겠다 할 때는 int라고 앞에 붙이고 뒤에 요건 이제 score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score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이게 이제 score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int score 하면요, score라고 하는 이름의 이런 공간이 생기는 거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score. 여기는 이제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만들어진 공간에다가 score라는 이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자, 여기 대입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예, 요 대입이라는 연산자, 예, 이퀄 기호를 씁니다. 대입이라는 연산자 씁니다. 우리가 는 같다 할 때 는 있죠. 예, 요 기호를 대입 연산자로 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내가 자 90이라는 정수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좌측에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대입 연산자, 예, 대입 연산자 이걸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는 실제 값 90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당연히 여기 이제 세미콜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문장이 자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변수에다가 정수값 90을 집어넣어라 하는,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 90이라는 값이 메모리상에 요게 이제 저장이 된다는 거죠. 메모리상에 이제 이 스코어라는 변수명과 매핑되어 있는 요 주소를 찾아가서 여기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을, 예, 이 스코어라는 변수로 선언해 놨기 때문에 요 공간 안에다가 90이라는 정수값을, 예, 저장해라. 자, 그럼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 개념과 이제 여기 데이터 타입, 다음에 대입, 요런 이제 용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첫째 시간에 처음 들을 때하고 또 둘째 시간 또 들을 때하고 또 다르죠. 예,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게 있냐.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셔도 돼요. 자, 여기 이제 바이트 타입과 숏 타입, 그다음에 캐릭터 타입, 인티저 타입, 롱 타입.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키워드, 명령어들입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아, 머리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외워야 되네. 예, 맞아요. 자바는 처음 시작할 때 외울 게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교과서 보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기를 다 하고 나서 프로그램 하시는 게 아니라 교과서 보고 하시기 때문에 익숙하게 만드시면 돼요.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본인도 머릿속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바이트, 숏, 캐릭터, 인티저, 롱 있는데 요거는 정수값을 저장하기 위한 타입입니다. 자바에서 정수값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타입. 자, 바이트, 숏, 캐릭터. 요거 캐릭터라고 전체 풀워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네 글자만 약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차 타입이라고도 얘기해요. 헷갈리니까. 차 타입, 캐릭터 타입인데 이렇게 이제 차 타입. 그래서 요 int, 예, 인티저 타입이고요. 롱 타입. 자, 정수 저장하는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이 필요한가? 예. 자, 좀 오해하죠? 그냥 똑같은 숫자를 저장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 종류의 타입이 필요한가? 요런 이제 명령어들을 알아야 되는가? 예, 밑에 보세요. 자, 변수 선언될 때 타입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와, 자, 값의 종류와 허용 범위, 예, 범위가 달라진다. 자, 접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접시. 제가 이제 변수를 창고라고 했는데 접시로 생각해 보세요. 접시도 보면요, 접시가 작은 접시도 있고요. 우리 뭐 사과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접시도 있을 거고, 또 이제 큰 접시 있죠. 뭐 이렇게 생선 같은 거, 예, 이렇게 긴 생선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길쭉한 그런 이제 접시도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래서 뭐 밥 공기 같은 거도 작은 공기도 있을 거고, 그죠? 큰 공기도 있을 거고, 그죠? 우리 이제 그 밥 먹을 때 뭐 국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는데 보통 국그릇이 좀 크죠? 예, 공간이 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정수를 담을 때 이 정수 값의 어떤 범위, 그러니까 이제 예,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의 정수 타입을 제공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을 제공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메모리 낭비를 하지 않고 딱 맞춤식으로. 왜 이런 거 있죠? 몇 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혼자 살고 있어. 근데 1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뭐 10명이 살고 있어. 막 옹기종기. 그럼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은 100평짜리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좋은 것은 나쁜 거 떠나서, 아니, 공간 활용해서. 본인 혼자서 그 100평짜리 청소해야 되고, 그죠? 관리비 내야 되고 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10평짜리는, 거기 뭐 10평짜리 한 2명? 최대 뭐 3명? 뭐, 그래도 뭐, 꽉 차겠지만, 거기 10명이 같이 산다고 해보세요. 그 생활이 제대로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사람 엄청 많고, 그죠? 그러면 신경질도 많이 날 거고, 그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막, 순서대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직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잠도 못 자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거 공간을 이제 활용할 때 조금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명당 10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면 아까 100평짜리 아파트에서는 10명이 사는 게 맞고, 그죠? 10평짜리에는 한 명이 사는 게 맞죠? 한 명당 10평 정도가 적당하다 하면, 그죠? 그렇게 잘 쓰는 거죠. 공간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도 공간이 많이 필요 없는데 굳이 공간을 이만큼 잡아놓고, 예, 쓰지도 않는 공간, 본인은 쓸 것도 아닌데, 예, 공간만 잡아놓고 다른 사람은 못 쓰게 하고, 예, 근데 다른 사람은 공간이 없어서 지금 작업을 못하고, 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래밍 할 때도, 그 프로그래밍 안에서도 자원을 사용을 할 때, 그래서 이 이제 메모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제 쓰려 그러면, 이런 데이터 타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이제 종류와 허용 범위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이 쫙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수 타입은 이렇게 이제 자바에서는 5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타입, 숏 타입, 캐릭터 타입, 인티저 타입, 롱 타입, 이렇게 있는데 차이가 뭐냐? 보시면 이제 여기 메모리의 크기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아파트 방평수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 그 컴퓨터에서 이제 신호 처리를 할 때 그 이제 비트 단위가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비트라는 게 바이너리 디지트 약자고요. 이진수죠. 바이너리 디지트가 이진수입니다. 이진수고요. 그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로 비트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이너리 디지트. 예. 그래서 8비트라는 거는, 자, 이렇게 이제 이진수로는 0과 자, 1, 요 두 개 이제 숫자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진수 한 세례가 있다는 얘기는 요 자리에 0이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자리에 0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이진수 한 자리면, 그러면, 예, 요 자리에, 예, 1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0이나 1, 그러니까 이진수를 표시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한 자리가 아니고요. 2개, 3개, 4개, 5, 6, 7, 8. 자, 8개의 요거 이제 비트라고 하는 거죠. 예. 요 비트가 총 8개가 모이면은 요게 1바이트가 됩니다. 단위. 1바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8비트가 모여서, 예, 0과 1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이 자릿수 8자리가 모이면은 1바이트라는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1바이트 기준은 뭐냐면 아스키 코드 기준으로 해서 아스키 코드라고 또 있어요. 그 이제 기준으로 해서 글자 한자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글자 한자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1바이트입니다.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는 영문자나 숫자나 특수기호 같은 거 하나 저장한다 그러면 1바이트가 필요해요. 용량을 나타낼 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바이트라는 타입은, 예, 요 이제 8비트, 그러니까 이제 1바이트의 메모리를 이용해서 숫자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정수 숫자. 네. 자, 그리고 쇼트 한번 볼게요. 예, 쇼트 타입이 있는데 얘는 위에 바이트 타입보다 메모리 크기가 이제 사용하는 메모리 크기가 더 크죠. 2바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2바이트는 8비트 두 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16비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16비트를 이제 여기 2로 이제 이렇게 8로 나누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2바이트 크기를 이용해서 정수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캐릭터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쇼트 타입과 똑같이 2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해서 숫자를 표현한다 돼 있는데, 사실은 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요, 정수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얘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용되는 용도는 숫자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문자를 저장하는 용도, 글자를 저장하는 용도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정수 타입 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왜 학번 같은 거 있잖아요. 학번. 우리 사람 이름 홍길동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학번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학번. 전화번호 이제 주민번호처럼 여러분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 글자들은요, 다 번호가 있습니다. 글자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코드가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글자를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이 A라는 어떤 글자를 저장한다 하면요, 그 A라는 기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A라는 글자의 번호가, 숫자로 되어 있는 번호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메모리상에. 그리고 자, 이 캐릭터 타입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게 숫자인데, 이걸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이거는 캐릭터 타입이기 때문에 숫자로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와 매핑되어 있는 기호 A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컴퓨터가 화면에다가 A를 탁 찍어줍니다. 숫자를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캐릭터 타입은 원래는 이제 숫자를 처리하는 용도는 아니고 문자를 처리하는 용도인데, 문자 한 글자 처리하는 용도인데,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인데, 내부적으로 저장되는 값이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중에 이제 정수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수 타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 타입인데, 얘는 이제 4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해서 숫자를 표현한 거고, 롱 타입 같은 경우는 8바이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하죠.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좀 크게 쓰는데, 여러분 이제 박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여기 이제 박스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제 계란이 여기 사과라고 할까요? 사과가 이렇게 있고요. 수박이 이렇게 있어요. 수박이. 자, 이 사과를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사과는 들어가겠죠. 근데 수박을 사과 넣는 박스, 여기 하나 들어갈 박스에다가 수박을 넣으려고 하면 들어갑니까? 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방법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수박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요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다 못 넣죠. 그죠? 일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택배를, 여러분들 쇼핑몰 사장님인데 택배를 보낼 때 사과 이거 하나 넣는데요, 택배 박스 비쌉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택배 쇼핑몰 하시는 사장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스 비싸요. 그 포장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재료 뽁뽁이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 얼마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한번 찾아보세요. 나와요. 가격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사이즈별로 해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사과를 이제 이렇게 작은 박스에다가 이렇게 담으면 되는데, 그다란 박스를 준비해서요, 그다란 박스 이러면서 그다란 박스를 준비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사과 하나를 딸랑, 여기다가 사과 하나를 딸랑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포장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공간이 많기 때문에 찌그러지고 난리 나겠죠. 막 왔다 갔다 막 튕기고 난리 나겠죠. 멍도 생기고. 그래 어떻게 해요? 여기 뽁뽁이 같은 거 다 집어넣어야 되죠.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죠? 왔다 갔다. 그러면 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죠? 작은 크기의 과일을 담는데 굳이 큰 상자를 사용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비싼 상자를. 그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자 정수 타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 캐릭터 타입은 글자를 저장하는 타입이고요.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정수 타입 끼어 있는 거고요. 바이트 타입, 숏 타입, 인티저 타입, 롱 타입만 보시면 자 1바이트 크기 메모리를 쓰는 바이트 타입, 2바이트 메모리 사용해서 정수값을 저장하는 쇼트 타입, 4바이트 배수죠. 4바이트 메모리 크기를 사용해서 정수값을 저장하는 인티저 타입, 8바이트 메모리 크기를 사용해서 정수값을 저장하는 롱 타입. 점점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죠? 이거 박스 크기를 보시면 돼요. 박스 크기. 그래서 작은 물건 담을 때는 적절한 게 그 물건과 비슷한 사이즈의 박스를, 그죠? 큰 물건 담을 때는 그 큰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큰 크기의 박스를 쓰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게 효율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사과 하나 팔아봐야 10원 남는데 박스가 이거 500원이다. 이러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사과 하나 팔아서 10원 남는데 박스를 500원짜리 큰 박스 쓰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 때 요렇게 이제 타입별로 해서 자 이렇게 이제 그 종류와 값의 종류와 허용 범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타입을 정수라도 같은 정수 값을 저장하더라도 여러 가지 타입을 만든 겁니다. 자 바이트 1바이트 크기 쓰고요. 쇼트 2바이트 크기 쓰고요. 인티저 4바이트 크기 쓰고요. 롱은 8바이트 크기 씁니다. 여기 이제 정수 타입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자 문자 한자를 저장하기 위한 캐릭터 타입도 정수 타입에 지금 이렇게 끼워 넣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2바이트 타입 거기를 씁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건 이제 바이트 8비트가 1바이트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되죠. 곱하기 8하면 16비트, 곱하기 8하면 16비트, 곱하기 8하면 48이 32, 그죠? 일단 곱하기 8하면 이제 64비트. 바이트 값을 비트로 환산할 때 곱하기 8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트 값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요 뒷부분, 요 뒤에 있는 부분, 자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제가 박스로 쉽게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컴공과 이제 학생들은 이제 요거 이제 수식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자 이거 뭔 말이냐? 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1바이트는 8비트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아시면 나머지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일 작은 거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사각형을 8개를 그려놨죠. 조금 밑에 거 지워버리고 좀 정리 좀 하고요. 여기 이제 지금 8비트 사각형 8비트 이진수 8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 8비트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8비트로 종수값을 이제 저장하고 표현을 할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제 처리를 하느냐. 일단 이제 여기 제일 앞에 있는 비트 있죠.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이 비트 있죠. 요 비트에 0이 들어가면은 양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양수. 1이 들어가면은 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수값에 보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제일 첫 번째 비트에 비트라는 게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진수 한 자리에는 0 아니면 1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8비트가 이렇게 1바이트죠. 8비트가 이렇게 있고요. 바이트 타입은 요 8비트를 이용해서 정수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수에 이제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내부적으로 컴퓨터에서 표현할 때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비트는 부호를 나타내는 비트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0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뒤에 있는 요 비트 값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양수 값이 되는 거고요. 요 첫 번째 비트에 1을 넣어주면 요 뒤에 오는 비트 값에 따라서 이제 이제 음수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들어오면 양수, 1이 들어오면 음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거 부호 비트 빼고는요 7비트죠. 7비트. 그죠? 자, 요 1비트는 부호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부호. 부호를 나타내니까, 그죠? 요 밑에도 그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n, 보면 부호 비트. 자, 양수는 0, 음수는 1, 그죠?
자, 요 나머지 그러면 요 바이트 타입 기준에서 8비트 전체 8비트인데 1비트를 부호 비트로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7비트가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요 7비트에 값을 저장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값을 저장을 해보면은 이지수 저장해보면은 값의 이제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127. 자, 요 범위에 정수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의 7승에서 2의 7승 빼기 1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128에서 127 요 범위의 숫자를 요 바이트 타입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의 종수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제가 아까 사과 상자, 수박 상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숫자는 요 바이트 타입에 담으면 된다고요. 예,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종수값은 바이트 타입의 변수로 선언해서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28부터 127 이 범위를 초과하는 정수, 더 큰 정수는 이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는 못 담습니다. 그래서 사과 담을 수 있는 박스에다가 수박을 담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수박을 담을 수 있는 그 박스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해당 정수값을 이 바이트 타입보다 큰 정수값을 저장한다 그러면 적당한 타입을 여기 밑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를 보니까 자 당연히 이게 부호 자 0과 1을 이용해서 자 양수일 때는 0이 들어가고 음수일 때 1이 들어가는데 이 뒤에 있는 이제 이 숫자 이진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숫자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에 보면 뒤에 있는 이제 그 숫자가 좀 마이너스 128부터 128이 아니라 127이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얘는 양수 쪽에 0이라는 숫자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수 마이너스 0은 없어요. 마이너스 0은 없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0입니다. 그냥. 요게 이제 양수 쪽, 요 양수 쪽에 이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요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2의 7승에서 빼기 1을 해준 만큼의 숫자까지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머리가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자, 밑에 그러면 여기서는 위에 거 이해를 하시면은 밑에 거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비트 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비트 수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쇼트 타입 같은 경우는 2바이트 이용해서 2개의 바이트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8하면 16비트죠. 16비트를 이용해서 숫자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정수 숫자를. 그러면 요 비트 수가 8개가 아니라 2배 16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16개 그 위에 이렇게 있으면 총 이렇게 16개의 비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16개 16개의 비트가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이 1비트는요 부호로 쓴다고 그랬죠. 빨간색으로 좀 잘 안 보이니까 부호로 쓴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부호는 여기 이제 0일 때는 양수 1일 때는 음수 부호 비트 똑같은 방식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16 여기 전체가 16비트인데 제일 앞에 있는 요 1비트를 부호 비트로 쓰기 때문에 나머지 요 15비트는 숫자 표현하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요 전체 이제 16비트로 숫자를 자, 음수, 양수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 요 범위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저장할 수 있다. 요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지수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마이너스 2의 15승 에서 2의 15승 자, 빼기 1만큼. 요거 이제 빼기 1이라는 거는 0을 이제 양수 쪽에서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그 때문에 이제 요걸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차이고요. 선생님 요거 자세하게 좀 알고 싶은데 일단은 뭐 우리가 그 동전 보면 앞면 뒷면 있죠. 앞면 뒷면
그러면 우리 학창 시절에 상당히 이제 학창 시절 지금 생각도 안 나시는 분 있는데 학창 시절에 왜 경우의 수라고 동전 두 개를 가지고 던지면 몇 가지 이제 모양이 나오느냐 이런 거 해보셨죠? 동전 두 개가 있으면요 앞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두 개를 던졌을 때 이게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있어요. 그러면 뒷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앞면 뒷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뒷면 앞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네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전은 자 앞하고 뒤 예,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진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진수가 0하고 1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동전이 두 개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2에 2승 하면 되죠. 예. 만약에 동전이 자 세 개가 있어. 그러면 앞 뒤 앞 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해보면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옵니까? 2에 3승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에 7승, 2에 15승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요런 이제 원입니다. 그래서 자, 요 이제 캐릭터는 문자를 이제 표시하는 조금 이제 특수한 용도로 이제 쓰는 거고요. 밑에 이제 요 인티저 타입 보면 요게 이제 2바이트가 아니라 4바이트 이용해서 정수를 표현하겠다 하니까 이거 보시면 마이너스 2에 31승부터 해서 2에 31승 빼기 1. 자, 여기 이제 보면 정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인데 요 인티저 타입은요. 값 한번 보세요. 예. 자, 여기서 보면은 100만, 1000만, 10억. 그러니까 약 이제 마이너스 21억부터 해서 21억, 약 21억 요 사이에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예. 그러면 마이너스 21억 혹은 이제 21억 이 범위를 벗어나는 더 큰 숫자를 표현하려면 뭘 써야 되느냐? 요 아래쪽에 보시면 롱 타입 있죠. 롱 타입. 더 큰 범위의 숫자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롱 타입이라는 요 정수 타입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총 이제 8바이트니까 64비트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2의 63승에서 2의 63승 마이너스 1 요 범위에 이 보시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만, 아니, 1000만, 아이고,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엄청 큰 숫자죠. 그래서, 요런 이제, 이 바이트, 숏, 인티저, 롱이라는 요 네 개의 인티저 타입을 가지고, 정수, 타입의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요. 이 선언할 때 안에 이제 들어가는 데이터 값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생각해서 타입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타입이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제 바이트 타입은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200 저장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50 저장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 있는 값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50과 200을 하려면은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 32,768에서 32,767 요 마이너스 150도 요 범위 안에 들어가고 200도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바이트 타입을 쓰는 게 아니라 숏 타입을 이제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이트, 숏, 인티저, 롱 요 네 가지가 사실은 이제 정수 타입이고요. 캐릭터 타입은 좀 특수한 용도라고 그랬죠. 내부에 저장되는 건 정수값인데 2바이트 사용한 정수값인데 숫자를 저장하는 용도라기보다는 문자의 코드 그 코드가 정수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고요. 얘는 앞에 저장되는 값의 허용 범위 한번 보세요. 0에서부터 2의 16승 마이너스 1승까지 1까지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게 음수 값을 배제하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학번에 음수 씁니까? 주민번호에 또 음수 안 들어가고 학번에도 음수 안 들어가죠. 너 몇 번이냐 하면 왜 학창 시절에 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이너스 23번입니다 이런 번호 없죠. 그죠? 마이너스 번호는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문자 코드는요 마이너스 번호를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이 16비트 전체를요 다 이제 양수 숫자 표현하는데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비트 전체를 양수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0에서부터 65,535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비트 16개를 가지고 양수 표현을 하게 되면 0에서 65,535 총 65,536가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0부터 시작하니까 끝나는 숫자가 이제 5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유니코드라고 하는 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유니코드라고 해서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한글 같은 거 또 이제 다국어 같은 거 이제 처리할 때 유니코드로 처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바이트 이제 크기로 이제 요 문자에 대한 그 번호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정리를 하면 메모리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n이 여기서 n은 요 비트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트는 8비트, 쇼트 타입은 16비트, 인티저 타입은 32비트, 롱 타입은 64비트. 자, 이렇게 n이라고 했을 때 정수 타입은 동일한 구조의 이진수로 전형이 된다. 그래서 이 정수 타입들은 다 제일 앞에 있는 요 캐릭터 빼고요. 요 앞에 있는 1비트를 부호 비트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숫자를 음수든 양수든 숫자를 표현하는 용도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했던 요 캐릭터 정수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모아놨지만 실제적으로 얘는 정수를 저장하는 용도는 아니고 문자 한자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타입입니다. 그래서 자, 요 이제 캐릭터 타입 이제 봐야 되는데 용어 하나 더 나와요. 문자 리터럴. 리터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문자뿐만 아니라 요 리터럴, 그냥 리터럴이라는 요 용어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다른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은 상수다라고 이렇게 또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게 또 개념을 또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상수하고 리터럴하고 구분합니다. 리터럴은 값 자체, 값 자체, 데이터 값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해요. 상수는 또 다른 의미를 씁니다. 상수는 처음에 이제 그 상수를 처음에 이제 초기화를 선언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바에서는 상수 개념과 이 리터럴 개념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를 하고 있으니까 리터럴은 데이터 값 자체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문자 리터럴이라는 얘기는 문자 값 자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자 리터럴 하나의 문자를 작은 따옴표로 감싼 거. 그래서 문자 값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A라는 글자가 있으면요 요거를 이제 문자 리터럴이 되려면 앞뒤에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앞뒤에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문자 리터럴에 작은 따옴표가 앞뒤에 안 붙어 있으면 에러가 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실행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캐릭터 타입에 자, 바1이라는 요거 이제 변수명이고요. 앞에 게 이제 캐릭터 타입, 데이터 타입입니다. 캐릭터 타입에 바1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요 변수에다가 A라는 문자 리터럴을 저장해라 하는 문장이 되겠고요. 캐릭터 타입에 바3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서 가라고 하는 문자 리터럴 값을 대입해라, 할당해라, 저장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 파란색으로 제가 좀 바꿔서 이게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얘를 같다라고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같다는 의미 아닙니다. 요 연산자를 기준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대입해라, 할당해라, 저장해라, 집어넣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가라는 요 문자 리터럴을 바3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저장해라, 할당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읽으셔야 돼요. 대입한다는 이 용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A라는 문자와 자, 매핑되는 숫자 65로 대입된다.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캐릭터 타입이 정수 타입으로 아까 같이 들어가 있었죠. 5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5가지 중에 캐릭터 타입은 정수 숫자를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사실 쓰는 건 아니고 문자를 저장하는 용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저장되는 값을 딱 보니까 문자의 번호, 그러니까 숫자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라는 글자를 집어넣으라 하면 컴퓨터가 A라는 요거는 문자의 번호가 65네 찾아요. 매핑 테이블이 있습니다. A라는 글자는 65번이야. 이 테이블을 딱 보고요. 65번이네. 그러면 이 65를 문자에 해당 코드를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합니다. A라는 기호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문자의 번호, 우리가 학생으로 따지면 학생 자체를 집어넣는 게 학번만 집어넣는 거예요. 학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도 마찬가지로 요 문자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문자를 바3에다가 저장해라, 대입해라 라고 하면 요 가 문자에 해당하는 요 매핑 테이블을 가가지고요, 가라는 글자는 44,032다. 이걸 찾아요. 44,032. 가에 해당하는 요 번호를, 문자 번호를 찾습니다. 찾아서 이 번호를 바3이라는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